자,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어제가 헬로윈 데이였거든요. 저도 이 사진이나 이 보도된 기사들을 보니까 이태원을 비롯한 몇몇 번화가, 클럽들에서는 이 헬로윈을 즐기는 사람들로 정말 거리가 꽉 차 있던데요. 이런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네.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1년 전 그때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긴 휴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하고 이번에 이제 헬로윈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두 가지 이제 크게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 뭐냐면은 마스크에 대한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률입니다. 특히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헬로윈 데이를 이제 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모이셨겠지만 어린 아이들보다는 그래도 좀 젊으신 성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으신 성인이면은 그래도 지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대부분 접종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은 감염자 수는 확실히 늘어날 거예요.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과는 달리 백신 접종을 안 했던 때와는 달리 비교적 빨리 진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확진자는 늘어날 것인데 첫째,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통제가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방금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확진자 현황 그리고 최근에 사망자 현황을 이제 분석한 결과를 중간에 발표를 했는데 확진자 중에서도 백신 미접종자가 절대 다수고 그리고 사망자 가운데서도 백신 미접종자가 절대 다수예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백신 접종하신 분들과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의 비율이 한 9대 1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만 놓고 보면 90%가 백신을 접종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자는 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 나오고 또 그렇게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도 사망자도 3분의 2 이상이 그 백신을 접종하신 분,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에서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그 방역 당국에서 걱정하는 이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의 유행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도 좀 애고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계속 설대호 교수님이나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앞으로도 방역에 부담이 되는 분들 그리고 위험에 빠질 분들은 대부분 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를 이제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우리 강 기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셔서 제가 좀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제 이거죠. 어른만 놓고 보는 겁니다. 어른만 놓고 보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이 1,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 9라는 거죠. 1대 9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확진자만 놓고 보면 확진자나 위중증 사망자를 놓고 보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한 1에서 3명이 나오게 되면은 백신 접종을 한 9에서 1명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5%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호 네. 효과가. 그러니까 이게 1, 여기 9, 그다음에 여기 3, 여기 1이니까 곱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27명이 확진이 되거나 사망이 되거나 할 때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은 1명이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27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으로 가게 될 경우에도 여전히 아무리 백신 접종률이 어른한테서 90%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확진이 되거나 위중증이 되거나 사망이 되거나 하는 분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그중에서도 고령자분들에게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우려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계속 위중증 사망의 위험이 계신 분들은 고령층,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고령층 중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방금 중대본 브리핑에서도 계속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을 귀담아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된 이후에도 이 백신 접종이 방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고, 또 감염자 확산, 또 위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 서울대 연구팀이 또 설문조사를 진행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그 유명승 교수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주마다 그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서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동의하는 분들이 이제 동의 안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높아요. 동의하는 분들이 한 42.4%,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28.5%, 유보적인 분들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네. 이제 동의하는 분들의 40% 정도의 이유를 이제 따져봤더니 이제 거리두기 피로감이 57.5%로 이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게 오래된 거리두기로 국가 경제가 어렵다. 특히 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어렵다. 예.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 절대 다수가 아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33.8%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37% 정도는 유보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9.2% 정도만 준비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보적인 분들까지 약간 부정적이라고 따져 보면은 거의 한 60% 이상이 단계적 일상 회복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시민들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게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지난 1년 10개월의 유행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매일매일 초점을 맞췄던 게 하루 발생하는 확진 환자의 숫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확진 환자의 숫자들 수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1년 10개월의 유행 기간 동안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축에 속하니까 이렇게 확진 환자들이 뭐 1,500명 이상, 2,000명 이상, 그리고 때로는 3,000명이 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상당수의 시민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이제 반영된 이 설문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딜레마네요.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는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들 계시지만, 하지만 이게 정말 완전히 준비가 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국민분들이 많다는 건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오해에서 좀 비롯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약간 오해한 측면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확진자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 방역 단계를 낮추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왜 가냐는 거예요.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딱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해가 있냐 하면 이런 오해가 있다는 거죠. 백신 접종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 그다음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확진자의 수가 아니라 위중증, 사망이라고 하는 것. 네네.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제 설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다소 오해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방역당국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확진자가 지금보다 2배, 심지어는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위중증 사망자 수는 그렇게 늘지 않을 거다. 이유는 백신 접종이 충분한 수준으로 됐다고 하는 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방역당국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갈 때도 끝까지 우리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계속 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단기적 일상 회복을 먼저 간 국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포르투갈, 또 다른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나라들도 우리와 비슷한 백신 접종 완료율 수준에서 단기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갔고 여전히 그 국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잘 하니까 실제로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달리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갔는데도 위중증 사망이나 확진자 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국민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초입에 거의 뭐 1,500명 지금 2,000명 나오니까 다소 이래가지고 갈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수는 별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이미 가본 나라들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걸 비교해 보니까 예. 크게 걱정할 정도가 아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계속해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표가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의 숫자와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이제 실제 예를 들어 보일게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명, 3만 명의 확진 환자가 매일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평균 사망자의 숫자는 그냥 100명대에서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3만 명, 4만 명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확진 환자의 숫자인데 어쨌든 간에 백신의 효과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하루 사망자 숫자는 한 100명 정도 선에서 억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랑 상황이 훨씬 더 비슷한 싱가포르 상황을 놓고 보면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요. 싱가포르가 그 인구 규모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확진 환자가 4,000명, 5,000명 나와서 지금 굉장히 싱가포르 방역 당국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자 숫자만 놓고 보면은 3명, 4명 수준이에요. 3명, 4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그냥 계속 이제 가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나 싱가포르보다 상황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가기는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 백신 접종률이 거의 성인만 놓고 보면 90% 정도 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꼭꼭 다 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을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서 같이 한번 좀 가장 최선의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결국 이 단순한 확진자 수와 그 위중증 또 사망자 수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접종률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일상 회복을 이제 시도해 볼 만한 시점이 된 것은 맞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너무 또 근거 없는 걱정만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우리가 이제 네.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간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네. 우리들이 걱정해야 될 거, 걱정하지 않아야 될 걸 설대우 교수님과 제가 또 구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상황이 생겨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생각하기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을 하면 이제 항체가 생겼다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을 한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가 회복됐다. 이 사실만으로 또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대우 교수님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정확하게 설명도 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대목이에요. 흔히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그냥 걸렸다가 낫는 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면역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연 감염이 훨씬 더 면역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자연 면역보다는 백신을 통한 면역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 CDC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코로나19에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재감염되신 분들과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 다음에 재감염되신 분들의 이제 숫자를 비교를 해봤더니 자연스럽게 회복한 분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률이 백신 접종자보다 5배나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감염된 분들이 나중에 코로나19에 더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 CDC는 무엇이라고 공고를 했었냐면 설사 본인이 한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백신을 맞기를 권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에는 이런 분들이 많나 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나 감염되었었으니까 나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연 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신 굳이 안 맞아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도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 연구 결과인 거죠. 예. 좀 더 붙이면은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히 지금 이 질문은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거를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게 뭐냐면 이 아나키라는 거예요. 아나키. 그러니까 이제 아나키를 예전에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연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자연 감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위중증에 빠지지 않고 뭐 온전히 회복되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경증을 앓고 이러니까 뭐 자연 감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문제가 되었던 아나키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네. 감염이 되었다가 회복이 된 사람은 1회 접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화이자는 2번, 모더나도 2번, 아스트라제네카도 2번 이렇게 접종을 하기를 이제 권고하고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백히 자연 감염에서 회복이 되는 것은 면역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면역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충분한 면역을 획득하려고 하면 여러 번 감염되고 회복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백신은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방식으로 면역을 획득하는 거죠. 네.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회복하면서 면역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게 그것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위중증으로 빠지는 위험을 안고 충분하지 않는 면역을 획득하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의 백신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해야 되지 아나키처럼 위험한 바이러스 감염 회복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는 것은 매우 틀린 이야기다. 잘못된 이야기다. 이것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충분한 면역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면역을 지니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꼭 그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서 백신 부족 국가에 직접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백신 제조 역량을 좀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린 다음에 다른 나라에 이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이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이제 뭔가 정립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상했던 내용들을 이제 G20 정상회의 때 다시 밝힌 것인데요. 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게 전제가 되려면은 2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모더나 백신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 생산하고 있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노바백스 같은 게 WHO라든가 아니면 이런 곳에서 승인을 받아야 네. 우리나라에서 대량 생산해가지고 외국에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승인 절차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 팬데믹을 잡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변화가 좀 있어야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승인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이 또 다른 뉴스를 하나 짚어보자면 미 FDA에서 화이자 백신의 어린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결정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어린이 접종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라기보다는 약간의 절차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절차가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11월 중순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5에서 11세 승인은 나기는 했지만은 용량이 좀 다릅니다. 용량, 화이자의 경우에. 용량이 이제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성인인 경우에는 1회 접종량이 30 마이크로그램인데 5에서 11세인 경우에는 그것의 3분의 1, 그래서 10 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합니다. 그래서 10 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2번을 접종하거든요. 그래서 네.
양도 좀 다르고 또 지금 승인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 좀 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0일, 15일 그 사이에 아마 본격적인 접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모더나의 경우는 청소년에 대해서 또 승인 신청이 아직 안 났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모두 메신저 RNA 백신인데 이 메신저 RNA 백신이 이제 특히 청소년, 특히 남자 청소년에 대해서 심근염 같은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의 그 이상 반응 비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화이자가 모더나보다 일회 접종량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그것 때문에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일회 접종량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FDA에서 이제 승인을 좀 유보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 사이에 방역 당국이 10대 청소년이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보고 또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우선 하나는 이제 이 고3 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거의 2달 반 정도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하나는 일단 사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워낙 상황이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이 방송에서도 사인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이 밝혀지는 대로 그때 가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부터 이제 그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예약률이 27% 정도라고 합니다. 좀 낮은 편인데 지금 우리가 언급한 이 사안이 접종률에 더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6, 17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는 고3들이 접종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학원 그리고 학교의 격리가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마 접종률이 한 50% 정도는 됐는데 네. 상대적으로 중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낮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딱 나왔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